혹시 이 얘기 아실까요?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곧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집주인들이 내는 세금, 보유세가 오르면 그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세금, 세제를 바꾸는 현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마치 어려운 숙제를 내줘서 사람들이 관심을 끄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사람들이 무관심해지면 잘 모르고 무지한 그런 그림으로 보이는 것처럼 결국 손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복잡한 계산, 세제 개편안 보면은 세율표의 공제 조건의 규정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세제 개편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종부세,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는 뭘까요?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건데 이걸 올린다는 거예요. 종부세는 비싼 집이나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내게 하는 세금입니다. 앞으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바로 집을 팔 때 생기는 이득에 있잖아요. 그 차이, 거기에 따라 내는 세금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집을 가지고만 있고 직접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집주인들에게 집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직접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집주인이 세를 주고 있었다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하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세금을 많이 내고 손해보면서 팔기는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이, 임대 매물들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한번 제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주요 변화에 대한 표를 보여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 인상, 그리고 양도소득세 인상이라고 써있죠. 밑에 다주택자들에게 세 부담이 증가한 두 번째 표에 보면은 세제 개편, 종부세,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바로 임대료가 상승될 수 있다. 임대 공급이 감소가 되면서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 세금이 바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집주인들이 내는 바로 보유세 이런 게 올라가면 세입자들은 더 힘들어질 거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오른 세금을 내가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식당 주인이 재료값이 오르면 음식값 올리는 것처럼, 그쵸? 도대체 우리 요즘에 음식 시켜 먹고 배달 시켜 먹으면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그 부담을 전월세 가격을 올려서 세입자에게 내게 할 수밖에 없다. 보유세가 늘어나면 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실제 과거에서도 전세 월세 가격 상승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 사례가 있었다는 거지. 공시 가격이 정부가 정한 집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10% 오르면 전세 가격이 1%에서 1.3%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정부가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그때 노원구의 전세 가격이 8.72% 정도? 이 정도 뛰었고 다른 지역도 크게 올랐거든요. 올해 상반기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5%, 월세가는 4.6%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번 세금 개편으로 인한 부담이 더 커지면 전월세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주거비와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집값 이런 게 힘들어지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없거나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유주택자들은 대출과 이자 그리고 세금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세입자, 임차인은 바로 전세금 자체가 오르고 그에 따른 전세, 대출, 이자도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대부분은 집값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언론에서도 부동산 세금 때문에 전월세 대란이 올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직접 살려고 실거주로 전환을 하거나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전월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표를 보면 주거비와의 전쟁 써있죠. 부동산 세제 개편의 연쇄 효과라고 보일 겁니다. 이게 부동산 세제 개편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나오죠.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1주택 양도세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보유자세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임대료와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전세 공급 물량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와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돈이 많지 않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테크를 너무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면 무주택 상태잖아요. 첫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 상급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표와 같이 자산을 재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할 수가 없으니 더욱 사회가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이 부족해서 더 심각해지는 문제는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집이 부족할 때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살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비싸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23,000에서 24,000 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21,000건 정도이고 곧 2만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서 평균 전세 가격이 처음으로 7억 원이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부담까지 커지면 결국 세입자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자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 보면은 매물 건수가 이쪽 왼쪽에 보면 5.4만 건 이라고 나오고 5.1억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 3.2만 건, 6.2억 원. 현재 시점이죠. 이게 작년 말이 바로 5.4만 건, 5.1억 원이 됐어요. 근데 이 전세값이 현재 3.2만 건에 6.2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빨간색 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내려가잖아요. 그럼 2.1만 건으로 내려가는데 6.9억 원으로 전세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 매물 감소가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바로 집이 없는 서민이다. 우리 젊은 층들 진짜 집 사기 요즘 어렵잖아요. 대출 규제, 이재명 요번에 뉴스에 나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막 질의응답하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세금 개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집 없는 평범한 사람들, 무주택자 서민들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물리려고 하지만 결국 그 부담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셈이죠. 집이 충분하게 공급되지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처럼 집이 부족한 곳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으로만 집을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는 이런 규제를 쉽게 풀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런 현실을 외면하면 좀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만약 여력이 된다면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내 집 마련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어떤 집이든 내 집을 마련해서 1주택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아파트든 서울 빌라든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집을 사서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집값이 폭락해서 언젠가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거는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난해지는 상황으로 빠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자산 같은 걸로 집이나 이런 거, 주식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재테크 잘 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거 만들지 못하면 평생 일만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죠. 나이가 먹을수록 일할 수 있는 건 그래프상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는 불로장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눈 뜨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 집을 사야 되는 걸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만약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더라도 다른 곳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집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될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머니 해결사 정 대표는 항상 사업을 잘 키워서 이런 자산을 늘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열받는 거 하나 있죠. 우리 이렇게 대출 규제 걸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LTV니 DSR이니 여러 가지 각종 규제 걸려서 대출이 안 돼. 50%밖에 안 돼. 40%밖에 안 돼. 금리는 엄청 높아. 5%, 6%, 7%. 근데 이게 웃긴 게 외국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지를 다 산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중국 사람들은 대출이 되냐? 아니, 안 되는데 중국은행에서 그냥 90% 풀대출 해준대. 이거 완전 말도 안 된다. 이재명 이거 잘못된 거 맞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더 좋은 콘텐츠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